뭐 전생 체험 한 애들을 전부 씨발 무슨 장군님이고 공주님이고 이러고 있어. 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나간다, 만약 나다 그러면 아 자 무엇이 보십니까? 개 돼지가 보여요. 개 돼지가 뭐 어디서 보이고 있죠? 오늘 잡아야 할 개 돼지들이에요. 저는 백정이에요. 예, 천하디 천한 개 백정이요. 쌀밥이 먹고 싶어요. 사주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세상이 매트릭스처럼 어떠한 존재가 만든 거라면 사주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너 씨발 개 등심 머저리 병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뭐 다소 의역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매트릭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신 되기 싫어서. 그렇다면 사주가 맞을 수도 있죠. 거대한 트루먼 쇼인가? 널 왜 과대평가하지? 네가 뭔데 널 주인공으로 해서 쇼를 만들어주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린 그냥 잔잔발인데. 사주 뭐하러 봄 그딴 거 신경 안 쓰던 서양 몸들은 식민지 만들고 지금도 세계 주도함. 걔들 나름의 점성학이 있음. 그니까 서양 애들이 동양 스타일의 사주를 안 보는 거지.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별자리 보고 뭐 양자리 뭐 꽃게자리 뭐 그거 하고 있었는데 타로 카드 하고 있었고. 이 주술적인 게 없는 나라는 없죠. 다 있었죠. 저는 원래 사주를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냥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와이프가 보고 있길래 옆에서 그걸 좀 봤어요. 사주 대전이냐? 뭐였지? 주술 대전? 아무튼 뭐 주술 대전이라 치고 그 무슨 박나래 씨하고 전현무 씨하고 뭐 박하선 씨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분이 나왔거든? 운명 전쟁이야. 씨발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네. 근데 거기 그 셰프님이 나오셨어. 그 셰프님이 이제 해외에다가 식당을 좀 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쓰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걸 할 때 뭐 너 거기 뭐 차리면 된다 망한다 혹은 너 거기 차리면은 대박 난다 무조건 빚내서 차려라 이런 얘기를 애초에 하질 않아. 그냥 오히려 이 셰프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방향성으로 일단 잡아놓고 그걸 하는 와중에 이제 주의할 점 같은 걸 슬쩍슬쩍 이렇게 첨가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딜 계란설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라면은 어차피 본인이 끓여서 먹는데 그냥 사주 봐주는 사람이 계란만 하나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맛있어지게. 그래서 저런 식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청기누설이라고 벌 받는다고 알고 있어도 제대로 얘기 안 한대요, 용한 분들은. 그건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멘탈 점술 봐주는, 점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주 봐주는 분들하고 점사하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사주는 이렇게 생일이랑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사주팔자 원래 있는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고, 점사는 이제 뭐 이렇게 방울 같은 거 흔들면서 이렇게 신을 뭐 이렇게 영접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점사는 저는 멘탈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랑 뭐 이런 거 들으면서 표정이랑 반응이랑 이런 거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말을 끌어내고 그 끌어낸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거미줄 펼치듯이 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프로파일링 하듯이. 타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타로도 이렇게 카드를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슬쩍 이렇게 평범한 걸 슬쩍 얘기를 해봐. 그러다가 이제 가볍게 하나 던지죠. 뭐 이렇게 형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슬쩍 던져. 그러면 저 형제 없는데요 이러면 네가 모르는 무언가 있어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저 형제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점성사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겠죠. 자기가 뭐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좀 수치스럽겠다. 이거 방송에 나온 거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셰프님이, 그분이 이제 중식 셰프, 중식 여왕이었나 그분이잖아요. 중식 여왕으로 하겠습니다. 요분이 나오셨는데 약간 쌍둥이 동생분이 계신데 거기에 조금은 어떤 컴플렉스 비슷한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몸이 아프시다고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말씀하실 때 조금 표정이나 그런 게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리고 좀 수치스러울 것 같은 게 뭐 아이가 뭐 더 나을지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 봐주는 분 중에 한 명이 아니 뭐 뭘 해야 애가 생기지 막 이러면서 그 야스 리스인 거를 씨발
아우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약간 막 이렇게 표정이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지면서 약간 이렇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애가 이제 현재 한 명 있으신데 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던 상태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 경험이 있는 거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약간 수치스러울 것 같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사주필 코리아는 맞췄죠. 아니, 농담 삼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니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면 보통 3년 안에 어떤 구설에 한 번은 오르게 돼 있어요. 누구든.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구설에 여성이 포함됐을 확률이 높죠. 그냥 되게 평범한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사주필 코리아는 전생이랑 우주에서 신호를 받는다고 믿는 애다. 평범한 사람 같은? 아, 그런 걸 믿어? 저는 그런 건 안 믿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저런 걸 믿고 있는 걸 보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시면서 믿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전 보러 가고 막 하잖아. 나 붙겠냐 떨어지겠냐. 근데 정치인들이 방구석에서 궁뎅이나 벅벅 걸다가 가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 할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찾아가 보는 거니까. 전생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 전생에 뭐 씨발 다 뭐 공주교 무슨 어디 뭐 장군이고 뭔 개소리. 야 전생 그거 막 하는데 자기 천민이었다고 한 사람 있냐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인구의 절반이 천민이었는데 절반 넘었었던 때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천민이어야 되는데 뭐 전생 체험한 애들을 전부 씨발 무슨 장군님이고 공주님이고 이러고 있어. 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나간다. 만약 나다. 자 무엇이 보십니까? 개 돼지가 보여요. 개 돼지가 뭐 어디서 보이고 있죠? 오늘 잡아야 할 개 돼지들이에요. 저는 백정이에요. 예, 천하디 천한 개 백정이요. 쌀밥이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조씨, 나는 항정살로 부탁해. 예이. 그리고 귀신도 있잖아. 저는 이제 귀신도 안 믿긴 한데 귀신도 공룡 귀신 본 적 있냐고 여러분. 한 번도 없잖아. 공룡은 왜 귀신이 없냐고. 개 귀신, 고양이 귀신, 뭐 사자, 호랭이 이런 것들은 있잖아. 귀신으로. 공룡은 왜 귀신으로 없냐고 씨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성경도 안 믿는 게 성경에 공룡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에는 이 지구에 공룡이라는 게 살았던 거를 알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에 공룡 얘기가 써 있었으면 전 성경을 믿었을 겁니다. 성경 피셜 지구 나이 6000년. 그러니까 씨. 너무 젊어 지구가. 그런 사람이 밤에 등산하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귀신을 안 믿어도 무섭잖아. 왜냐면 나는 귀신을 안 믿어도 귀신 영화를 봤잖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꼭 귀신 때문이 아니죠. 실제로 멧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들개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무서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죠. 만약에 산에서 좀 이상한 사람을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 마치 사람들이 날 보듯이. 방제, 형 나 운동하라고 한마디만 해줘. 방제야, 운동하지 마. 그거 해서 뭐 하냐? 인생 편하게 살자. 아니 씨발 힘들게 운동해서 뭐 할 거야? 네가 그거 한다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냐? 네가 뭐 시범이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뭐 돈을 버냐? CF를 하냐? 뭐 네가 못 만든다고 무슨 여자들이 따르기를 하냐? 뭐 도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라면 먹고 자자. 동기부여 한번 해드릴까요? 오케이, 오랜만에 동기부여 한번 하자. 동기부여 뭐 있나 그냥 씨발 대충 씨부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동기부여. 자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그니까 대충 사셔. 뭐 운동이고 공부고 뭐 그 힘들게 해. 뭐 그거 한다고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얼마나 팔자가 바뀌고 뭐 얼마나 여러분의 뭐 삶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냥 대충 사셔. 그냥 집에서 라면 끼리 먹고 자고 그냥 쇼츠 보다가 쳐 자고 그냥 이렇게 사셔. 인생 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셔. 너는 그 정도 인간이니까 그냥 인정해. 너는 그냥 그 정도 인간일 뿐이야. 어차피 그냥 라면 끼리 먹고 기분 좋고 자빠져 자고 쇼츠 보고 낄낄 거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어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 단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정도로 살면서 잠이나 쳐자면서 늙다가 죽는 게 그냥 그게 네 깜냥이야. 그냥 받아들여. 뭘 그렇게 싸워.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 받들겠습니다. 그래도 자식 새끼 옹알이는 들어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좋긴 해. 동기부여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가 훨씬 나다. 그렇죠.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저도 그렇고 저는 부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삼는 게 참 크긴 해요.
저렇게 되고 싶다보다 더 센 것 같긴 해. 동기부여 하나 더 해드릴까요? 좀 다른 스타일로? 좀 다른 스타일로 할게요. 자, 여러분은 족밥입니다. 개족밥이죠.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셔야 돼. 흑자일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운동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흑자일스가 만약에 운동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시류에 따라 흑자일스를 지금 놀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 한 흑자일스, 여러분한테 놀림 받기라도 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알지를 못하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낱 먼지로 살다가 뒤졌겠죠. 하지만 운동이라도 좀 했다 보니 망할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안 했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가져본 게 없는데 어떻게 망해요? 망해보기라도 합시다. 여러분, 짜는 몸으로 살고 싶으세요? 쟤는 나름 최선 다한 거인 분유까지 먹었는데, 요거는 좀 진지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딸깍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 좀 다짐한 거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개병신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딸깍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자전거를 잘 타려고 하고, 농구를 열심히 하고, 축구를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걸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를 보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고 딸깍만 했어요. 맥라렌 구매, 허머 구매, 오토바이 구매, 이거 다 씨발 그냥 딸깍이잖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이러니까 사람이 개병신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병신이 돼서 병신짓을 한 거지만, 이런 짓을 하는 순간 솔직히 남자로서의 수명은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신 차리고 이제 노력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선을 다했다, 분유까지 먹었다. 분유 먹는 게 뭔데요? 그냥 딸깍이잖아. 그냥 또 아닌 거잖아. 그게 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내가 진짜 간절해서 사주를 봤다? 사주를 씨발 네가 봤냐고. 사주 보러 어디 에베레스트 올라갔냐고. 어디 차 타고 가서 씨발 사주 써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돈 내고 본 것 뿐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거를 자꾸 해야 해요. 솔직히 남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안 하는 순간 남자로서의 수명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보면 이미 현대인은 맨날 딸깍이긴 하죠. 아닐 것 같은데요. 용필 열심히 돌려서 돈 벌었잖아. 자동차는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은 해. 그래서 사실 맥라렌 팔 때 별 아쉬움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꽁으로 얻은 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이 안 들었는데도 M2 팔 때도 눈물이 찔끔 났거든요. 코란도 스포츠 팔 때는 눈물이 많이 났었고, 타호는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안 팔 것 같고 못 팔겠어요. 팔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될 것 같아. 팔면 존나 오열할 것 같아. 근데 맥라렌은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맥라렌 그저께 팔았습니다. 지금 팔면 찡할 것 같은 물건 있음? 몸 팔면 찡할 것 같긴 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러면서. 그리고 차와 OP, 요거 오늘 조금 아까 운동하면서 잠깐 생각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차 얘기 지루한 차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제가 차를 최근에 탄 차가 M2하고 맥라렌이었잖아요. 그 새끼들이 제로백이 M2가 4.1초고 맥라렌 GT가 제로백이 몇 초였더라? 뭐 한 3.2초에서 3.4초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5라고 칠게 그냥. 이런 차를 사다 보니까 씨발 눈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타호가 좀 느려, 오소이. 그니까 팔고 싶었던 거야. 물론 안 팔겠지만 눈이 높아져 버려.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게 약간 OP 가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OP를 다니는 순간 이제 일반적인 여자친구와 일반적인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해버리면.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체감보다 무서운 게 역체감이에요. 이거 좀 무서워요. 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요즘 친구는 아니고 어렸을 때 친구인데, 여자친구랑 아예 안 자는 친구가 있었어. 심지어 한 명도 아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걔들이 그런 이유가 한 명은 원나잇 매니아여서 그랬고, 한 명은 업소 매니아야. 얘들은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도 이뻐요. 여자친구랑 안 잔대. 한 명은 뭐라 그랬냐면, 여자친구랑 자는 게 어색하대. 왜 어색하냐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약간 친구 같은 거래.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같이 노는 존재지,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걔는 어렸을 때부터 업소를 좀 많이 다녔어. 업소 매니아야 그 새끼야. 막 업소 수첩도 있어요. 막 별점도 매겨 이 새끼 혼자서. 혼자 씨발 뭐 그 배달의 민족처럼 OP 민족 그걸 하고 있어 혼자서. 어디가 좋았다 뭐 이런 거 소감 남기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작을 그걸로 해버리니까 이 정상적인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된 거야. 오히려 여자친구랑 하는 게 이상하고, 여자친구랑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다, 돈 내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맥주 한 잔 안 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걔가 오히려 거기 업소를 가면 막 편안해. 앉아가지고 맥주 한 캔 주면은 한 잔 마시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냥 기다렸다가 걔랑 할게. 뭐 약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여자친구랑 하면 어색하고. 또 한 명은 이제 원나잇 매니아였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게 돼버려. 여자친구는 자주 보던 사람이잖아. 반응을 안 해. 예쁘냐 안 예쁘냐의 문제가 아니야. 처음 봐야 돼.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였더라 해야지 반응이 오는 거야. 아, 얘 어디 산다 그랬더라 해야 반응이 오는 거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쪽 용 여자가 아예 따로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좋은 차도 마찬가지로 굳이 좋은 차를 체감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괜한 돈 낭비임. 근데 뭐 좋은 경험이었어. 차 좋아하는 사람이 경험해보면 좋을 만한 차들이긴 했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픽업트럭 이름입니다. 픽업트럭 중에서 이제 좀 치는 애들? 랩터라고 할게요 그냥. 요 둘이 이제 라이벌인데 요런 차들로 나중에 이제 원카로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번 문의를 좀 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수입하는 업체나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알아보셨냐, 뭐 농담이고 물어보는데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거 AS가 좀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세요? 이래서 청주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지금 타고 계시는 차가 어떻게 되실까요? 헛모 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실례가 아니면 혹시 흑자일스님이신가요? 이러더라고. 직원분께서. 그래서 예, 뭐 맞는데요. 그러니까 흑기견입니다. 오시면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서울 마실 한번 가려고. 청주로 위장했는데도 걸리다니. 뭐라는 거야 쟤는 또. 오송이 청주에 있다고 임마. 오송 KTX 역이 청주에 있는 거가 상식이야 임마. 청주맨 다음으로 유명할걸. 충주맨 새끼야, 충주맨. 약간 긁히는 게 뭐냐면 원래 청주가 더 유명해요. 청주는 지금 인구가 80만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인구가 되게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광역시 바로 아래급이에요 청주가. 근데 충주맨 때문에, 충주는 시골이거든 사실. 거기 씨발 완전 논두렁 밭두렁이야 거기. 충주야말로 진짜 충주호 말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근데 충주맨 때문에 충주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어디 사세요? 저 충주 삽니다. 청주요? 청주 날씨는 어때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새 충주맨 때문에 충주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어디 사세요? 청주요? 이러면 충주맨, 청주 새끼야 청주. 형 저는 타호가 더 좋더라고요. 성소야, 네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돈 있었으면 에스컬레이드 샀지. 돈 없으니까 타호 사는 거야. 너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비슷한 거야. 오빠 저 여자가 예뻐 내가 예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저 여자 못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빠 윈터가 예뻐 내가 예뻐? 아이씨 네가 더 예쁘지. 윈터 만날 수 있으면 윈터 만났겠지. 윈터 못 만나니까 그냥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거야. 여자친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냥 나 스스로도 정신 승리하는 거야. 에스컬레이드보다 타오가 더 좋은데? 911보다 나는 박스터가 더 좋은데? 형 나 결혼 5개월 차. 친구가 와이프 까내리고 나도 까내리고 조건 보고 결혼했니 사랑이 어쩌니 리버스 퐁퐁 이러는데 어떻게 받아쳐야 될까? 무조건 손절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물론 이제 커뮤에서는 본 적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남자들끼리는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여자친구는 안 건드려요. 요건 근데 만약에 연을 끊을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좀 있죠. 만약에 연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기 싫다면 흑자식 이제 계집 상대법. 계집이 되라. 계집은 계집으로. 개개 제이 EJ처럼 개개제이로 하면 됩니다. 님도 똑같이 계집처럼 하면 돼요. 야 너 근데 와이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솔직히 네 스타일 아니잖아.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내분이 막 솔직히 미녀는 아니잖아. 너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너 혹시 가난해서 긁힌 거야? 우리 와이프가 여유 있어서 너의 가난을 긁은 거니?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갈 때마다 사진 올려가지고 인스타에다 올리고 친구 태그 계속해. 그 친구 여기 맛있다 추천 뭐 이러면서. 걔가 왜 이렇게 이런 거 보내냐 막 이렇게 하면은 나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한테 추천해 주려고 보낸 건데 네가 싫다고 하면 그냥 안 보낼게 미안.
이러고 다음날 또 맛있는 거 먹고 인스타에 또 올려. 그리고 태그는 하지 말고 글에다가 써. 태그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다 쓸게, 누구야 여기 되게 맛있다는, 이렇게 하나 써. 일기 같은 것도 쓰고. 먹다 보니까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준 누구누구가 생각났다. 와이프랑 맛있게 맛점 샵 오마카세 샵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계속 먹으러 다녀. 그리고 뭐 차 같은 거 사러 가고. 그 여자식으로 하면 돼요.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친구가 나 돈 보고 남자 만나는 거 뭐라 그랬어, 그러면 그 명품 매장 가는 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명품 매장 그 문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다가 그것만 딱 띡 올려. 밑에다가 아 진짜 괜찮다니까 뭐 이런 거 하나씩 써. 너는 이제 반대로 뭐 벤츠, BM, 뭐 포르쉐 이런 데 가서 문 앞에 찍어. 아니면 딜러분 명함 같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진짜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아 오픈카 춥지 않나? 뭐 이런 거. 바람 너무 많이 불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연애 8년 하고 결혼했고 결혼도 반반 했음. 근데 와이프가 키는 172라 큰데 인물이 아주 평범. 예쁜 편은 아님. 공무원이고. 그거 가지고 친구가 니는 얼굴 1도 안 보고 조건 보고 결혼했니? 2세 유전자가 어쩌니? 타협해서 결혼했니? 지 욕치고 싸우면 되는데 왠지 형이라면 되게 다른 인사이트로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걔는 그냥 진짜 병신이긴 하다 솔직히. 어떻게 저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 친구를 좀 힘들게 하고 싶으면은 하나 할 수 있긴 해. 다음에 네 여자친구 얼굴 꼭 유심히 볼게, 요렇게 카톡 하나 보내놓으면 이제 걔가 앞으로 연애할 때 약간 지옥 같을 거야. 얘 만나면 무슨 소리 듣겠지? 아, 얘 만나면 아, 걔가 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물에 독 타듯이. 근데 저런 게 나르긴 해요. 요런 게.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거. 소시오패스면은 너가 만약에 여유 있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나한테 어떤 이득되는 게 없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르는 내가 갖지 못한 걸 네가 가졌을 때 네 걸 내려쳐야만 하는 거야. 상고기각 폭전 확정 이민 불가 161. 아 근데 이민은 원래 불가긴 했는데 근데 나 그거는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 그 용빨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빨면 좀 다 좀 잘못된다 좀 그런 거. 일단 호르쉐 같은 경우에 호르쉐 주가가 호르쉐 매출 90% 떨어진 거 아시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 호르쉐가 원래 중국에서 잘 팔렸는데 중국에서 개망해가지고 매출이 90%가 떨어졌어요. 개처망했습니다 진짜. 물론 우리나라에선 잘 팔리긴 합니다 포르쉐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중국에서 하도 많이 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얘가 좀 빨던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좀 잘못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하다 이제 두바이까지 얘가 두바이를 그렇게 빨아댔어. 얘가 두바이 빨고 지금 6개월 만에 로켓 배송 당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 보면 진짜 와 대단하긴 해 진짜. 이렇게까지 홀짝 게임을 틀린 사람이 존재하긴 하나 진짜 리얼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긴 해 진짜로. 아 나 진심으로 제가 만약에 국장 빨면 난 바로 다 뺄 거야 진짜. 제가 만약에 코스피 빠는 순간 난 다 뺀다 진짜. 남극바다. 아는 형이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나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야. 근데 형이 소개해주는 여자한테 얘 진짜라고 3번 이상 만나보라고 하고 말했대. 남자 관점으로 괜찮은 사람이랑 여자 관점으로 괜찮은 사람이랑 많이 다를까? 좀 많이 줄었죠? 예전엔 그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그 남자가 괜찮다고 하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여자들 사이에서 예전에 있었죠. 남자들 사이에서 괜찮은 남자라면 뭐 의리가 있고 저기 뭐냐 뭐 술 먹자고 하면 맨날 나오고 막 뭐 하자 그러면 하고 뭐 이렇게 좀 부탁하면 막 잘 들어주고 이런 의리 있는 친구들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아 친구가 부르면 뭐 다 나가. 친구가 뭐 씨발 보증서 달라고 그래도 보증서 주고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막 이러고 있어. 좋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사실. 요새 제가 작년에 그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한 종목이 콘센트레이션 브랜즈라는 곳이에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사서 쓱 알아보고 따라 샀다가 그거 이제 좀 재미를 못 봤어. 거기가 맥주 파는 데거든요. 이제 맥주 판매량이 미국에서도 줄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술을 잘 안 먹어.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은 지금 훨씬 그렇죠. 미국 남자들보다.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도 무슨 의리 있는 남자, 뭐 술 먹자고 할 때 뭐 나오는 남자, 돈 잘 빌려주는 남자, 이런 남자가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정말 그냥 성격이 좋고 재미있고 뭐 유쾌하고 이런 친구를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가 보는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랑 여자가 생각하는 잘생긴 남자랑 달라서 예전에는 얘 진짜 잘생겼어 하고 데리고 나오면 산적 같은 새끼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미에 관심이 많고
연예인들이 꾸미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남자도 잘생긴 남자를 이제 잘 알아보죠. 예전에는 뭔가 약간 기생오라비 같은 남자를 저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진짜로 견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좀 미의 기준이 좀 달랐죠, 남녀가. 요즘에는 남자들도 예쁘게 잘생긴 남자들을 좋아하죠.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남자들도 서강준 같은 스타일, 차은우는 뭐 넘사긴 한데 뭐 차은우 같은 스타일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자가 본 여자 있잖아. 이거는 여자가 본 여자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엔 여자들을 안 만나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는 그런 것만 좀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여자들은 여전히 약간 정치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괜찮은 애야 라면서 여자한테 소개받은 여자 중에 상당수는 좀 별로였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했어요. 한 번 정도는 너무 예쁜 애가 나와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병신짓하고 그냥 끝난 적도 있긴 해요. 진짜 너무 예쁜 애가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소개해준 애한테 아니 씨발 어떻게 그런 애를 해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재밌는 남자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쌤이 제일 재밌어서 해줬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뚝딱거리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또 몇몇 경우에는 예쁘다 그래서 나갔는데 빨년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뒤지고 싶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좋게 약간 전우랑 같이 술 마시듯이 뭐 이렇게 좀 밥 먹고 이렇게 헤어졌죠. 귀엽다라며 소개시켜주면 족같을 확률 95%임. 그냥 남자 여자 외모 보는 포인트가 많이 다름. 많이 줄었어. 옛날에는 갭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씨발 야 모르냐?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 아니 존나 웃긴 게 뭐냐면 TV 같은 데에 나나 같은 사람들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다 멋있다 막 이래. 근데 씨발 소개팅만 하면은 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애가 나오냐고. 얘 진짜 귀엽다 이러면서. 왜 체지방률이 갑자기 앞자리 3자가 나오냐고. 귀엽다만 나오면 체지방률하고 귀여운 거하고 뭔 상관인데 씨발. 야 연예인 중에 귀여운 애 요즘에 원희, 추 이런 애들 봐봐. 걔네들 체지방률 20%도 안 돼. 10몇 프로야 걔들. 근데 왜 귀엽다라고 하면 체지방률 왜 3자가 나오냐고 이씨. 그래 박보영도 체지방률 20%가 안 돼요 걔도. 근데 귀엽다 해서 나가면은 막 좋게 말하면 뭐 약간 이국주 박나래 막 이런 분들 나오니까. 물론 내가 무슨 뭐 나나나 추 이런 사람 원하는 거 말이 안 되긴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국주 박나래 그쪽을 또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씨발 왜 사발을 풀면서 자꾸 괜찮은 척 하냐고. 사실대로 얘기를 처하면 되지. 결혼해보니 여자는 본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있고 SNS 안 하는 여자만 만나도 반은 성공인 듯. 아내 사랑해요. 반이 아니고 여잔데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SNS를 안 하는 여자면 진짜 솔직히 90% 이상 매우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요즘에 보면 저기 뭐지? 제가 결정사 그분 이름 뭐였지? 한방언니 보니까 요즘 남자들이 직업녀를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러니까 결혼해도 직업을 유지하는 쪽을 원한다고 영상이 좀 여러 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댓글을 보면 이제 아마 여성들로 추정되는 분들, 고양이 푸사 같은 거, 강아지 푸사 같은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남자애들 뭐 야가졌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냥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새끼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이랑 똑같은 기회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싶대. 이게 정상인이냐고. 아니 씨발 정규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받고 대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취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고 직장을 잘 얻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고 싶다는 게 정상이냐고. 그게 비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성분들이 우리 이모들 엄마들처럼 정말로 좀 불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았고 아이도 많이 낳던 시대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기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사회적인 제도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적을 때,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이때 집안일을 하던 우리 어머니 이모님들하고 지금 여자들하고 같냐고. 지금은 남자 새끼들 중에서 난 아침밥 꼭 먹어야 된다면서 아침에 뭐 찌개 보글보글 끓여오니라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냥 씨발 햇반 돌려 처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 같은 것도 남자들이 많이 반반씩 하고, 어차피 세탁기 뭐 청소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애기도 이제 뭐 한 명밖에 안 낳거나 뭐 그렇게 낳아서 뭐 남자도 이제 육아휴가도 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빨리 보낼 수 있고
양쪽이 벌면은 돈 많이 있으면은 이제 육아도 돈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저런 것들은 본인만 그러고 살면 상관없는데 주변까지 전염시킨다는 암 같은 년.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게 여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좀 긁어주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 친구가 시집을 가서 바로 그만들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걔가 하는 거 뭐 인스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억울해져. 이게 왜 억울해지는 거야 대체? 왜 일을 떠는 거야? 이게 사회성이 높아서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니 뭔 상관이 씨발 그년하고 나하고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안 하고 싶은 일이든 이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면 되는 건데 내 친구 집에서 놀면서 꿀 빨고 있는 걸 보면서 왜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내 남자친구는 내 남편은 나를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왜 짜증이 나는 거야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난 그렇게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라고 쳐봐. 난 지금 구독자가 줄고 있는데 어떤 채널이 구독자가 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 유튜버인데 거기는 잘 되고 있고 나는 지금 줄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질투가 나고 불행해져?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랑 뭔 상관이라고. 그 사람이 내 구독자 뺏어갔어? 내 구독자 납치해갔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 사람이 잘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인 거야 대체.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다 꿀 빨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차피 금수저도 있고 다이아 수저도 있고 세상 불공평한 거 씨발 모르는 새끼가 있어. 다 있잖아. 어차피 불공평한데 세상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무튼 나는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 이것도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물론 이거 저 요즘에 뭐 드라마나 뭐 어디 콘텐츠에서 저도 접하는 거긴 한데 여자들끼리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싫어하는 년이 있어. 그 여자가 날 긁은 거야. 아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아 나도 진짜 커리어 계속 이어갈 걸. 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몸 찌뿌둥해지고 뭔가 녹쓰는 그런 느낌? 옆에 있던 시녀가 아 뭐래 너 요즘에 관리 엄청 받아가지고 더 젊어졌구만. 아 아니야 그냥 겉모습만 그러지 막 이제 마인드가 막 이러면서 긁어. 그러면 이 여자가 집에 와가지고 얘는 결혼을 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개꿀 발고 있는데 나는 남편을 평범한 새끼를 만나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거가 짜증이 나니까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면서 막 승질을 막 내는 거야. 남편은 뭣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왜 이런 괴병신 같은 짓을 하는지를 난 진짜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 그럼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나 이런 일이 좀 있었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러면 와이프가 아유 고생했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내 편인 사람이 얘잖아. 그럼 내 편한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원수 새끼한테 받은 상처를 내 편한테 가서 풀고 있어. 이건 진짜 이건 지능 문제 아니야 이거는? 피하 식별이 안 되는데? 아니 적군한테 가서 총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 진지에 와서 수리탄을 까고 있어.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는. 이건 바보 새끼인 거잖아 그냥. 아니 적진에 가서 총알 세례를 받고 도망쳤어. 그러면 본진에 와가지고 제가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씨발 놈들이 막 기관총 쏘고 막 수류탄 던지고 막 했어요. 이러면 우리 편 중대장이 아이고 고생했다 주임원사가 와서 야 건빵 먹어 이러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적진에 가서 총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아 씨발 나만 총알 세례 받았어 이러고 우리 진지로 와서 다 같이 죽자 이 씨발 놈들아 이러고 수류탄을 까. 미친 새끼들이.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근데 그런 사람 못 고르는 본인 잘못도 있는 듯. 반년만 만나도 성향이 어느 정도 보일 텐데 손절이 어려우십니까? 손절 전문가 흑자일스를 찾아오십시오. 이 사람 손절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흑자일스를 찾아오십시오. 손절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손절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저 흑자일스를 찾아오십시오. 가장 확실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손절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형은 손절하고 후회한 적 있어요? 아, 맨날 후회하죠. 한 80% 후회하죠. 헬스장인데 어떤 여성분이 혼자 스쿼트를 하시는데 높이가 너무 높고 안전바 너무 낮길래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는데 한 세트 더 하시고 스트레칭 하러 가셨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넌 그녀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좋은 말로 하면
사실이 중요한 사람들 특징이 이제 이런 거를 눈치를 잘 못 채는 건데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예뻐? 라고 물어봤을 때 안 예뻐도 예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진실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잖아요. 뭐 비슷한 겁니다. 그 스쿼트녀가 스쿼트를 잘할 수 있게 당신이 교정을 해준 것이 뭐 당신의 가치관에서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녀의 가치관에서는 씨발 새끼가 보고 있었나? 뭐야 나 보고 있었음? 씨발? 내가 운동을 못하는지 네가 어케암? 또 몇 가지 상황이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헬스장에 괜찮게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고 그를 낚기 위한 미끼였을 수도 있는 거죠. 일부러 이거 오케이 하지? 오케이 하지? 이러고 있을 때 헬스장 주신남이 와서 제가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보충제 먹었어? 이런 걸 좀 기대했는데 어디 근육이 지나치게 많은 근육 페페 같은 새끼가 와서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알려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혹은 그냥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성격이셔서 당신한테 운동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신한테 배웠다는 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고 알려주고 나서도 그녀가 제대로 하는지 그 뒤로도 지켜보겠다는 얘기니까 지켜봐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알려주는 게 나았다 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되게 잘생겼다면 당신한테 교정을 받고 스쿼트를 한두 세트 한 다음에 천천히 쭈뼛쭈뼛 다가와서 뭐 음료 같은 거 이렇게 건네주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저 맞게 하고 있어요? 대헷이라든지 괜찮으면 운동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이 골격근이 45kg가 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잘생겼을 때 탈세 관상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거지 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팩트보다 중요한 게 있을 때가 있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잘 몰랐을 때 20대 중반 이럴 때 그 운동을 좀 잘 못하는 남자가 자기 뭐 여친이든 여사친이든 뭐 지인이든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지인을 데려와서 알려주고 있는 걸 보고 좀 잘못 알려주면 가서 또 트레이너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니고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알려주고 있던 남자분이 좀 민망해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남자가 민망해 하는 상황보다 틀린 게 이렇게 교육되고 있는 게 훨씬 더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트레이너를 한 2, 3년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전을 바꿨어요. 임신 작전으로 바꿔서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어떤 남자가 썸녀나 여사친을 데려왔어요. 둘이 약간 뭐 쿠퍼의 냄새 같은 게 느껴져 관계에서. 그럴 때 이제 남자가 여자분을 지도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면 남자분이 살짝 긴장해요. 자기가 틀리게 알려줬나 해서. 그러면 저는 와 이게 트레이너도 아니신데 장난 아니다. 몸이 진짜 좋으시다. 이게 선수 아닌데 이 정도 몸 나오기가 힘든데 이러면서 남자분을 띄워줘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이 무슨 운동 잘하는지 내가 알잖아. 우리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랩풀다운 한번 해보실래요? 시켜. 그러면 그분이 쭈뼛쭈뼛 하면서 랩풀을 해. 그러면 여자분한테 내가 이리 와보세요 한 다음에 그 남자의 견갑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광배에 집착하는 건 남자고 여자들은 견갑 근처에 있는 자잘한 근육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견갑 근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던지 뭐 이렇게 반팔 입고 계시면은 소매를 좀 걷게 해가지고 삼각근 같은데 이렇게 후면 움직이는 거, 자글자글한 거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여자분은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일부러. 그럼 이제 그 여자분이 약간 쭈뼛쭈뼛한데 트레이너는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트레이너가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럼 이제 여자분이 약간 서로 민망한 관계인데 이렇게 등 같은데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거 느껴지죠. 네, 뭐 이게 보통 잘 안 움직인다고. 이분이 운동을 진짜 잘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띄워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카운터로 돌아가서 DC 하는 척하면서 슬쩍 봐. 살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임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남자가 약간 의기양양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임신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보통 그러고 놀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할 때.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갖지 못할 거면 파괴하겠다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내가 갖지 못할 거면 임신해라라는 포지션으로. 임신 냄새는 뭐야?
그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자궁이 약간 내려오는 그런 느낌, 마중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출산율에 어느 정도 장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 아니었으면 0.5였다. 제 페로몬 감지 능력은 거의 마약 탐지견 수준입니다. 형 그걸 어떻게 알아? 자궁 있어? 뭐 비슷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퇴화불을 갖고 있습니다. 소추나무 사랑 걸렸네. 퇴불암 씨. 퇴불암 좋은데? 야, 그 별명 내가 좀 써도 되냐? 퇴불암 흑자? 좋은데? 퇴불암? 고자보다 되게 어감이 좋다. 고자는 또 다른 분이 쓰고 계시기도 하고 퇴불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퇴불암? 은퇴불암 아니야. 도훈이, 도훈아, 너의 이 드립은 아마 몇 년간 사용될 거야. 어제 본캐 차단해준 선물이야.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선생님들이 반대편에 있어. 경찰 선생님들한테 내가 먹을 걸 갖다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4잔을 뽑아가지고 경찰 선생님들 이것 좀 드시고 하십시오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면 커피는 감사하지만 무단횡단 딱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태입니다. 쟤 저러다 흑개를 가겠어. 갔다 온 거 아니야. 지금 딱 봐도 흑개라고 지금 유튜브 2개 켜놓은 거 아니야. 성불했어 그래도. 갈 건 가야지 그래도. 뭘 거기 가겠어야 거기서 왔는데 지금. 근데 이제 기견이 소리 별로 기분 안 나빠. 나중에 투표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기견이 이렇게 쓰면 차단인데 뭐 여러분이 괜찮다고 한다면 또 차단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폴 올려볼까요? 50%는 좀 그렇고 60% 이상 괜찮다고 하면은 앞으로 흑기견 차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69%, 71%, 69%.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3명에 2명은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네. 조금 더 지켜보고. 흑수는 안 돼요. 흑수는 폴도 안 올립니다. 흑기. 이제 흑수반은 당연히 강되고 지금 기견 투표입니다. 기견은 봐줄까 말까. 흑기견은 뭔가 근육질일 것 같음. 근데 63%? 그러면 흑기견 자체는 이제 차단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흑불알 어때? 흑불알은 그냥 내 신체의 일부잖아. 아까 걔는 아까 걔 살려야 되나 그러면? 소급 적용 가겠습니다. 예토전생! 도훈이 예토전생 됐습니다. 보통 소급 적용 잘 안 해주는데 이미 세계적 만들었어. BDD 어때? BDD. 내 또 BDD 좋아하기도 하고. BDD. 불알, 진, 듀드 친구들. 음순이들. 음순이들은 좀 그렇지 않냐? 오늘도 왔어 음순이들. 큰 음순이 작은 음순이 다들 왔네. 오늘은 일부러 흑주간을 한번 해볼게.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어디 길바닥에서 만나도 형님 저 음순입니다 이러면 좀 그런데. 은지 오늘 머리 컨셉 뭐예요? 특이하게 묶으신 듯해서 여쭤봐요. 오늘 머리를 풀다가 이렇게 푸는 도중에 나 지금 좀 이쁜 듯?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구독 취소한다고? 나 지금 이쁜데? 흑자가 존예녀였으면 구독자가 몇 명이었을까? 얼마나 존예인지가 중요하겠죠. 진짜 예뻤으면? 나 좀 부러운 분 있긴 해요 솔직히. 누군지 성함은 제가 모르는데 아마 숲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고 그냥 뭐 신기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저거 뭐야? 이렇게 리액션만 하는 분 있더라고. 여자분 이쁜 분 보면서 와 이건 거의 뭐 한문철인데? 진짜 그냥 뭐 어디 유행하는 영상. 심지어 나는 도파민을 그분 걸로 처음 봤어. 도파민 하니까 그 옆에 여자분이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리액션 하고 계시더라고. 난 그분 진짜 개꿀인 것 같아. 아니 마술사 아저씨랑은 달라. 마술사 아저씨는 사연 같은 게 있으면 읽고 살리잖아. 그걸 본인이 다 읽어주시고 막 하잖아. 근데 김준표님은 사실 개꿀은 아니에요. 그건 좀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연을 읽는 살리는 잘 살리는 약간 라디오 진행자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라디오 진행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쁜 얼굴 AI 뽑아서 돌리는 유튜브들도 있어. 최근에 몇 천만 명인 유튜브 채널 날아갔잖아요. AI로 해서. 엄청 유명한 채널인데
뭐 구독자 2천만이라 그랬나 엄청 높은 채널인데 거기가 이제 AI 채널이었거든요. 거기 유튜브에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이상 채널 3개인가 하루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위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채널들을 안 봐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흑주간 시작해도 될까요? 좀 잔잔하게 여고생 킹라니부터 갈까요? 요거 이제 방송 켜면서 방금 본 건데 요건데 이제 여고생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이제 약간 법을 어기시면서 킥보드를 타고 계셔가지고 경찰이 연행을 하는 과정인데 경찰차 2대가 더 도착할 때까지 여고생 하나를 경찰차에 태우지를 못해서 고생을 해서 이제 경찰서까지 태워서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숫자 보이십니까? 경찰 5명이서 이 여자애 하나를 태우려고. 이제 공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거기에 따른 뭐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여성 한정으로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하필이면 제가 아까 오전쯤에 그 미국 쪽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미국 남경한테 침을 뱉었었나 아무튼 막 욕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남경이 뭐 스탑 뭐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침을 뱉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와사바리 걸고 바닥에 짓누른 다음에 무릎으로 누르고 이제 바로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치마에서 견적 나오네. 뭐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빼미가 공권력을 약화시킴. 이게 먼저겠다. 여자가 피해 당한다고 읍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공권력을 약화시킴. 근데 남자가 안 무서운 애들이 그걸 이용. 요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뭐 엄청 피해를 당한다, 힘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범인을 혹은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 이런 나라가 난 있는지를 모르겠어. 외국도 이래? 딴 데도 그래? 나 뭐 내 유튜브에 뜨는 거는 그냥 인도 경찰들이 그냥 몽둥이 들고 뚜드려 패고 다니고 이런 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여자들이 엄청 큰 피해를 당한다, 우리 몸 만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들이 여자를 제대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빼미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공권력을 약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정작 그걸 이용하는 애들은 남자가 안 무서운 애들이야. 아까 그 여고생처럼 남자가 무섭지가 않아 애들은. 근데 공권력이 개같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를 왜 데려가냐고, 노라고, 이러면서 남경 5명이랑 싸워버리잖아.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정작 이 남자가 무섭다고 징징대는 애들은 방구석에서 안 나와. 방구석에서 그냥 벌크업하고 있어. 근데 걔네들의 의견을 이용해서 빼미 진영들이 경찰 등 공권력을 약화시켜. 그럼 남자가 안 무서운 저런 애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존나 활개치고 다녀.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경이 체포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보통 체포하는 임무를 잘 안 맡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죠. 저 정도면 테이저 쏴야죠, 솔직히. 테이저 쐈어야지, 저 정도는. 만약에 나였잖아? 내가 헬멧 안 쓰고 면허 있지만 없다고 치고 킥보드를 적법하지 않게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저기서 뿅 하면서 거기 앞에 쓰레기봉투 대가리 킥보드 멈추세요. 나는 거기서 바로 멈추고 손 달달 떨면서 What's going on?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 마이 갓. 손 핸들에. 나였으면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바로 빌빌 빌었습니다. 바로 빌었어, 나왔으면. 경찰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밑에 여론도 좀 봤는데 여론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여고생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킹라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오토바이가 많이 이렇게 위험하다,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킹라니를 조금 더 경계하긴 합니다. 저 운전할 때 제가 본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린애들 교복 입고 막 이런 애들 2명 3명이서 킥보드 타고 헬멧 아무도 안 쓰고, 얘네들은 그 교통법규 자체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뭐 4차선 6차선인데 막 가로로 그냥 땡겨버리고, 그 횡단보도 있으면은 속도 안 줄이고 파란불도 이제 다 꺼졌는데 막 그냥 질러버리고, 막 차였다가 사람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인도에서 타다 찻길로 내려왔다 연병을 떨어버리니까. 그리고 문제가 배달 오토바이들은 그래도 헬멧 안 쓰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근데 킹라니들은 헬멧을 안 쓰잖아.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킹라니가 좀 더 저시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최초죠. 그 킥보드 타던
학생들이 인도에서 위험하게 타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기를 이렇게 감싸고 킥보드에 부딪히셨고 한참 의식이 없으시다가 깨어났고 이제 부분 기억 상실이 걸리셨다고 하죠. 몸도 좀 다치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업체 측의 책임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묻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다. 운전면허를 등록해줘라. 말로는 앱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도 이제 킥보드 몇 번 이용해봤지만 나중에 등록하기 하면은 그냥 바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개수작이 몇 년째 계속해서 통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경찰들 잡지도 않고. 근데 요번에 계기로 해서 이제 업체들이 자기들한테 책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주의를 많이 하기 시작하겠죠. 여고생이 킥보드 타다가 수능 직전에 군용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와. 그리고 킥보드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것도 사실 꽤 문제입니다. 왜냐면 킥보드를 타는 어린 친구들은 교통의 흐름 같은 걸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킥보드를 대면 차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교통 흐름에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런 걸 몰라서 아무데나 그냥 대놓으니까. 인도 같은 데도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것도 그렇고 시민 의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케이, 이제 다음 거 가봅시다. 나약한 군대. 이제 이것도 이제 어제 나왔던 거죠. 지워졌네. 글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각색해서 어떤 컨텐츠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제 군대가 너무 빡세서 문제였고 우리 위에는 더 너무 빡세서 좀 문제였다면 최근에 좀 많이 나약해진 것 같은데, 이 나약해졌다는 게 뭐 훈련의 강도라든지 뭐 전투력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엄마의 품을 못 벗어난 아이들이 군대에 와서, 그리고 약간 얘는 현역을 안 오는 게 맞는 수준의 애인데 현역을 다 보내버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알려지게 된 사안은 엄마가 중대장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애가 이번에 휴가를 나오는데 한 번도 고속버스를 타본 적이 없다. 우리 애가 전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중대장님께서 우리 애 휴가 나올 때 같이 나와서 지하철 타는 법도 좀 알려주시고, 기왕이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같이 가서 고속버스 티켓 끊어주고 버스 타는 것까지 좀 확인 좀 해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도착 시간에 마중 나가서 우리 애가 내리는 거를 픽업을 하겠다. 이런 일들이 현재 실제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죠. 몇 년 전에 요즘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엄마 아빠 없이 뭘 할 수 없는 애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 나이가 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저도 이제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한 분이 성인이 아닌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도시락을 구매를 했고 봉투를 구매했고 도시락 전용 봉투인데 도시락을 그냥 세워서 세로로 넣어버려. 그래서 내가 하면서 다시 빼서 넓적하게 쏟아지지 않게 넣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 다음에 왔어, 또 도시락을 샀어. 내가 그때 한창 편의점 도시락 중독돼 있을 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또 세로로 넣어. 그래서 내가 제가 담을게요 하고 다시 내가 담았어. 세 번째 갔어, 또 똑같이 도시락하고 봉투를 샀어. 봉투를 이렇게 벌리더니 내 앞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네가 넣어라 하는 것처럼. 말도 없어요. 직접 넣으시죠? 아니면 뭐 직접 넣으시겠어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말이 아예 없습니다. 형, 봉투에 안 담는 알바도 있어.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걸 이제 놀란 건,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생이 뭐 싸가지 없다 이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있으니까 되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잖아. 그냥 불친절하구나 이런 경우지. 뭐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쪽이 아니라 약간 그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라 너무 신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시락을 그냥 다른 물건 담을 때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담는 사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음. 근데 이 아저씨는 불편해함.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자기가 편한 대로 담게 해주자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또 인사 같은 것도 좀 약하죠. 거기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알바 혹은 편의점 주인분은 뭐 손님이 들어오면 뭐 안녕하세요 한다든지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걸 하고, 갈 때도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안 하죠, 인사를 잘. 아니면 뭐 하더라도 안 들리는 것 같이 작은 소리로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친구들 덕분에 조금만 노력해도 정상인이 될 수 있어. 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긴 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지금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인가 그 쉬었음 청년이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반면에 그 50대, 60대, 뭐 70대 이런 노인 재취업률은 역시 매년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20대나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빠릿빠릿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주는 거를 어떤 작은 사업체 사업주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50대 60대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지 않거나 일을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적은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데는 다 친절하던데, 저도 편의점 되게 여러 군데 다니고 만나는 아르바이트생 분들도 10분 이상 되겠죠. 그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신기한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좀 불친절하고 뭐 소위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뭐 종종 있으니까 신기하진 않고,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데 불편함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확실히 편의점보다는 카페가 더 친절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체감하는 건 뭐냐면, 저 이제 카페를 자주 가니까 이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빵 같은 걸 데워서 주는데 너무 많이 돌려서 좀 뭐 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이면은 뭐 이렇게 내가 받으러 갔는데, 아 손님 죄송한데 빵이 좀 많이 데워져서 이 부분이 좀 탔다, 좀 기다리시면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뭐 이대로 드시겠어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먹는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갖고 와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타 있어. 근데 본인이 빵을 태운 걸 본인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했으니까. 근데 그걸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을 좀 더 옛날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렇고, 실수를 하면 내가 이걸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예전보다 훨씬 자그마한 걸로 되게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점점 약간 내로남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당할 때는 조그만한 일도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할 때는 모른 척하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대여서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는 피해를 당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생한테 아무 이유 없이 쳐맞고 뭐 길에서 형들한테 쳐맞고 이래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던 그런 정반대의 좀 병신 같음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걸까요? 인간이 좀 소중해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이 태어났고 인구가 또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아이들이 귀한 시대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찌양 안경 내려 쓴 것도 해명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만한 거에 예민한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 사실 늘어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게, 뭐 요즘에 그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상위 10%의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에 뭐 80% 이상을 작성한다, 뭐 그런 것들,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예민한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민한 사람의 활동량이 늘어난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좀 있긴 하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최가온 씨 사태인데, 최가은 씨인가요? 최가은 씨 사태인데, 이제 이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이분이 사는 아파트 측에서, 요즘은 아파트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뭐 어디 뭐 주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공 아파트의 자랑 최가은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구청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저런 걸 왜 거냐, 자랑이냐, 금수저계 자랑이냐, 지금 뭐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자랑이냐, 뭐 이러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플랜카드를 수거해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해요. 열등감 된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열등감 되는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그런 민원을 컷 못하는 공무원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 시스템의 문제겠죠. 이게 저도 안 겪고 싶은데 이제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민원 사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연락을 드리는 거다, 그냥 확인차 연락 드린다, 뭐 요거 뭐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 이런 전화를 이제 묘하게 2024년 뭐 이럴 때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새끼가 민원 신고를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들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쩌라고.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처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하는 시스템이니까 현재 어쩔 수가 없겠죠.
흑자님도 현수막 걸었다가 민원 신고 당하셨다 했음. 저는 모르긴 했는데 저는 제 건물에 다는 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건물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뭐 누군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거는 거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나는 내 건물에 거는 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충주맨으로도 또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 좀 요약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맨 님께서 최근에 이제 공무원을 관두셨죠. 그래서 충주 유튜브 채널은 사실상 이제 주인을 잃은 거죠. 근데 잘 판단하셔서 나가신 것 같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지나가면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봤고 보는 나도 좀 그랬는데 본인 얼마나 스트레스셨겠냐 이러면서 이제 충주시의 그 홈페이지 김선태 주무관의 연관 검색어가 김선태 개띠가 떠 있는 걸 이렇게 같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병신 새끼들이면은 그거를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껴서 충주시 홈페이지에 김선태 개새를 검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실제로 이제 충주맨님을 이렇게 욕하는 블라인드 글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험담을 진짜 오지게 하긴 하더라고요. 뭐 천룡인처럼 행세하더니 뭐 누구 뺑 믿고 막 초고속 승진하더니 뭐 개나 소나 하는 것 좀 하고 막 으스대고 막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 제 채널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죠. 저한테 별것도 아닌 일 하면서 뭐 뭘 하냐 이렇게 해서 너도 해라고 하니까 난 너보다 돈 잘 버는데 나 1억 버는데 이러길래 1억보다 더 벌 수 있어 친구야. 그리고 네가 1억 버는 일을 하는데 유튜브까지 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 기존 직업을 안 그만둬도 되잖아 라고 하니까 걔가 자기는 판사라서 겸업이 금지된다고 나 판사고 연봉 1억이다 뭐 이랬던 친구랑 이제 며칠 놀았던 적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만 봐도 사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맨 아저씨가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편한 일을 하는 거가 아닌 걸 사실은 자기도 알 거야. 근데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지. 만약에 정말로 충주맨 아저씨가 별거 아닌 일로 저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핸드폰도 좋아져서 누구나 오늘 당장 유튜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 판사 호소인 좀 재밌긴 했죠. 뭐 지금 흑결에 활동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많이 안 한 얘기긴 한데 저도 사실 엊그제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좀 듣게 됐어요. 그때 생각이 났는데 말은 안 했어요. 여태까지도 말 잘 안 하기도 했고. 근데 저 이미 그분이 했더라고. 저기 빠니보틀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아무튼 그분이 이미 얘기하셨길래 뭐 저도 좀 얘기해보자면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헬스 유튜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곽튜브 아저씨가 얘기했었죠. 여행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셨다고. 뭐 사실 저도 똑같이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또 유튜브들의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으니까 다들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니까. 마찬가지로 충주맨이 스스로 보이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충주맨 채널을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뭐 이런저런 파급력이나 이런저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충주맨 아저씨 정도의 사설 유튜브 채널이 생기면 수입이 연 10억 정도는 될 겁니다. 10억 이상이 될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충주맨은 이름부터가 간지임. 저는 뇌이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충주맨 아저씨 정도 사이즈면 연봉 10억 됩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활동 제외하고. 뭐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충주맨 채널을 보지를 않았었어 가지고 영상 길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영상 주기나. 근데 아마 사이즈로 봤을 때 충주맨 민원인으로 다시 영상 찍으면 개웃기겠다. 그러니까 충주맨 아저씨가 만약에 되게 이렇게 흑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분이니까 안 하겠지만 날 음해한 새끼들에게 해서 이제 민원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충주시청 3층에서 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3층 분들께 민원 하나씩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선배였던 분이 야 선태야 오랜만이다 하면 선태야? 반말하지 마세요. 신라텐텐. 전역하고 자기 부대에 민원 넣는 또래들이 있긴 했지. 그렇죠. 그래서 충주맨 사태나 최가은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진짜 질투와 시기와 끌어내림의 민족이다 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쇼츠 같은 거 저도 많이 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대단하다는 식의 댓글이 좀 더 줄어들고 얘는 왜 뜸? 얘 왜 인기 많음? 얘 왜 봄?
얘 왜 보는지 모르겠음 이런 댓글이 진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는 여초 사이트에서만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커뮤니티 한창 많이 할 때는 이제 네이트판 등이 유명했죠. 그런 이제 여초 사이트에 들어가면 걔네들은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활이니까. 요즘에는 남초 사이트도 되게 비슷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어느 정도 당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는 건데, 왜냐면 이걸 하면 이제 흑자 뭐 지가 당하니까 막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나올 게 뻔해서. 근데 뭐 예전부터 하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남의 계집화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좀 계집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빼미화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특히 최근에 뭐에서 느꼈냐면 루아두파밖에 생각이 안 나네. 레이디 두아냐? 그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쇼츠가 떴어요. 이 쇼츠가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현금을 되게 많이 갖고 와서 샤넬에 가서 이런저런 거를 막 마구 만져요. 마구 만지면 안 되거든요. 허락받고 만져야 되는데 사진도 막 찍고. 그래서 이 셀러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금 제가 만진 거 다 주세요 하고 소파에 이렇게 탁 앉아 있고 옆에서 이제 현금 막 세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인데, 거기 댓글 중에 정말 많은 댓글이 뭐 요새 여자 작가들은 아직도 이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게 걸크러쉬란다 크크크크 하면서 막 조롱하는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 아니에요. 걸크러쉬를 보여주는 장면이 전혀 아니고 이제 여기 여자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닌 미친이거든요. 그래서 미친인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6, 7년 전인가요?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고, 아이유하고 고 이성균 배우가 캐스팅 됐다는 얘기가 돌고 예고편이 나왔을 때 그 여초 사이트에서 몰려와서 또 한남 새끼들 보르노 보노 막 이러면서 또 중년 남성하고 어린 여자 로맨스 보여주노 이러면서 막 병을 떨었었거든. 근데 나이 아저씨가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에요.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아이유를 조용히 도와주는 어떤 아저씨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사회적인 소외 계층에 대한 이야기고 한데, 당연히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고 이제 여초 사이트에 있는 쿵쾅이들한테는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레이디 두아 댓글에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파급은 훨씬 더 작긴 하지만 전혀 걸크러쉬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냥 미치는 장면이지. 근데 거기에 대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욕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해낸 걸 사실인 양 쓰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거지만 한남의 계집화가 상당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서사 다 자르고 쇼츠만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듯. 근데 레이디 두아 그 쇼츠에도 리나킴이 그 짤을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멋지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쇼츠로만 봤을 때 아이유 이성균 서로 사랑하는 줄. 저도 쇼츠를 뭐 님이 본 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아저씨에서 아이유하고 이성균이 서로 사랑하는 걸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사라킴이구나. 저도 이제 그 여성향 콘텐츠 특유의 그 오글거리는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제가 봐도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해할 만한 뭐 그런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정은지 씨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나와서 그냥 눈깔 좀 이상하게 뜬 다음에 여자 치고 저음으로 읍조리면 의기양양하던 남자들이 이렇게 기세가 꺾이면서 당황하는 그런 씬들을 보면 새로운 닭살이 창조되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있던 닭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없던 닭살이 새로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아니면 뭐 선제 없고 뛰어 뭐 이런 것처럼 이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인데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뻐서 죽겠는 약간 그런 눈빛 같은 걸 보내는 걸 보는 그런 걸 보면 좀 버겁다든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남성향 콘텐츠에서도 하렘물이라든지 남자 주인공이 신인데 미녀를 만나는 이야기는 많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고윤정 씨 나온 것도 좀 비판을 했잖아요. 그 여주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저는 이미지 캐스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소위 그 설득력 있는 캐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태원 클라스에서 여자 주인공분이 욕을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게 나라하고 같이 캐스팅을 해버리니까, 권나라하고. 내용상 주인공이 권나라가 아닌 여주를 선택하는 내용인데 남자들이 보기에 설득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 권나라를 버리고 얘를? 권나라가 나쁜 애도 아니잖아.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고 성격 좋은 애고 되게 해줄 수 있는 애인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번에 고윤정 씨 나왔던 것도 고윤정이 더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든 뭐 다른 사람들이든 고윤정을 보고 당황하는 게 없는 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윤정 정도의 외모면 내가 호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황할 만한 외모잖아요. 남자로 하여금. 사실 전 여자라도 당황할 만한 외모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여자가 더? 그러니까 뭐 라면집에서 아까 잠깐 마주쳤던 고윤정을 이번에 또 마주치게 됐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라면을 먹게 됐을 때 남자 새끼면 고윤정 정도의 외모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뚝딱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설레는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고윤정 정도의 여자가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고 아까 잠깐 투닥거리를 해서 약간 대화도 나누게 되어버리면 의식이 된다고 하죠, 소위. 근데 그런 게 없어. 김선호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 배우 역할로 나오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고윤정을 처음에 싫어해. 뭐 좀비 온나 이러면서. 그게 사실 말이 안 돼. 그럴 거면 고윤정보다 조금 덜 예쁜 사람을 캐스팅했어야죠. 좀 그런 거에 조금 몰입이 깨지는 편이긴 합니다. 난 조이서 너무 좋던데 흑자 형도 싫어하나요? 아니 저는 조이서 씨 같은 분들 좋아하죠. 제 이상형이 약간 그런 분들입니다. 조이서 씨도 그렇고 저기 누구지? 파묘의 그분 뭐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저 기생충 그 과외 선생님 뭐 그런 분들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 권나라는 더 샤먼이고 분량도 없음. 김다미는 사페 성격을 차치할 정도로 미녀로 묘사됨. 그러니까 원래 저런 내용이니까 김다미 역할이 더 예뻤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러면 권나라를 김다미가 아니 저기 뭐냐 김다미 씨가 한 역할을 권나라가 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이미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지 캐스팅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배우가 싫은 게 아니에요. 몰입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고윤정이 온몸에 샤넬 떡칠을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윤정이 여자 주인공인데 뭐 이렇게 좀 뭐 흑수저야. 그리고 뭐 외모를 안 꾸며. 그래서 막 말도 틱틱하고 머리도 막 산발이고 화장도 안 하고 요렇게 나왔을 때 남자 주인공이 뭐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고 여자로 안 보다가 어떤 계기로 점점 여자로 보여가는 중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고윤정이 꾸민 모습을 보고 얘가 이렇게 예뻤었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설득이 될 텐데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근데 고윤정이 맡은 역할은 거의 초반부터 온몸에 샤넬 떡칠을 하고 나와요. 샤넬 드레스를 진짜 많이 입고 샤넬 백에 뭐 귀걸이 목걸이부터 막 다 샤넬 떡칠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들이 고윤정을 보고 뭐 설레하거나 막 너무 예뻐서 뚝딱거리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떤 한 평범한 여성을 대하듯이 대한단 말이야. 난 그게 현실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곽도원 배우 왜 싫어하는 거야? 그냥 느낌입니다.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뭐 곽도원 배우, 정만식 배우, 그다음에 윤재문 배우, 뭐 유준열 배우까지 해서 한 4-5명 좀 제가 안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배우들이 있는데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 싫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봅니다. 유준열 배우 말고. 유준열 배우 거는 찾아서 보진 않고 근데 나오신다고 해서 안 보진 않고. 근데 다른 분들 거는 오히려 좀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잘하니까. 여배우 중에서 좀 안 보는 분은 정은지 씨 거 좀 보기 힘들어 하고요. 유준열 씨 말고는 결이 좀 비슷하긴 하죠. 나나 씨는 엄청 좋아하죠. 공효진 배우도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안 보진 않고요. 요즘에는 전도연 배우 것도 조금 못 봅니다. 정은지는 응칠 하나만 본 듯. 응칠을 안 봤고요, 제가. 오히려 다른 걸 봤습니다. 그 뭐 술꾼 도시 여자들 그거 한번 시도해봤었고, 그다음에 딴 것도 뭐 하나 더 있었어요. 아무튼 2개 정도 시도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전도연 씨는 목소리 때문에 좀 힘들고. 그리고 요즘 이 드라마나 영화 업계에서 제가 좀 긁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소위 이제 걸크러쉬 캐릭터를 맡은 여자 배우분들이 남자 배우를 대상으로 자비 없는 액션이나 욕설 같은 걸 퍼부을 때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씬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나 잘 나가는 여배우 대상으로 그런 씬이 나오지 않는 이런 추세를 좀 긁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여배우가 남배우를 대상으로 어떤 무자비한 액션을 퍼붓거나 막 욕을 해서 남자 배우를 쫄게 만드는 그런 씬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남자 배우가 주연급 여자 배우를 쥐잡듯이 잡거나 어떻게 함부로 대하는 씬은 원래부터도 없었지만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 드라마 영화 쪽의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PC야. 우리는 뭐 평등함을 추구해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자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쪽 업계의 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쪽 업계들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제 편협한 시각이겠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째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확연하게. 헐리우드는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고
예전 드라마는 어땠나? 예전 드라마는 어땠냐면요. 뭐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목욕탕집 사람들 뭐 예를 들어주자면 이순재 선생님 나오시고 선생님도 평안하시길. 그래 이 여자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옆에 김혜자 선생님이 아이고 최민수 아저씨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 여자 나이 27이면 다 늙은 거 아니니? 폐경 온 거 아니니? 옆에 하이라 씨가 죄인이 된 것처럼 석고대죄 하는 것처럼 막 옆에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 어머니 그게 저 아직 생리 매달 따박따박하고 그러니까 너보다 한 살이 더 많다고? 예 아버지 한 살밖에 많지 않은데 뭐 그렇게 차이도 나. 동갑도 용납이 안 되는데 한 살 영상이 말이 되냐 우리 집안에. 옆에 이제 김혜자 씨가 이제 아이고 한 살 많은 할머니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어머니 할머니라뇨? 27이 어떻게 할머니예요? 옛날 같았으면 27의 할머니였다. 아유. 이제 머리에 뭐 묶을 준비를 하셔. 이렇게 묶을 준비를 하셔. 그러면 이순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래 결혼하면 어떻게 살 생각이냐? 이 친구가 저 의사여가지고 커리어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뭐 커리? 나 르브론 좋아하는 거 모르냐? 커리는 무슨? 그 커리어 그 경력을 좀 쌓고 싶어 합니다. 어디 여자가 결혼을 하고도 직업을 이러고 뒤로 돌아서 얘기를 안 해. 요게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에요. 90년대입니다. 대사가 좀 틀린 건 있지만 실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90년대 드라마에서. 이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었죠. 남성주의에. 근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제 약간 여성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이 좋을 텐데. 지금 재밌는 드라마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내일 레이디 두아 리뷰할 건데 레이디 두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명품이 많이 나와서 눈이 좀 호강을 합니다. 그 신세계에 나왔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박훈정 감독이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그 신세계 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신세계가 최초의 포맷이 우리가 본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 무간도를 좀 차용해서 이렇게 뭐 경찰인데 조폭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것만 똑같았고 원래는 이제 훨씬 좀 올드한 사람들 좀 촌스러운 연출이 될 뻔했는데 박훈정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일 처음으로 최민식 형님한테 갖다 주고 뭐 형님 정청하실래요? 그 누구냐 황정민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서 최민식 배우가 다 읽고 야 이건 좀 젊게 가야겠는데? 하고 본인께서 그 최반장이었나? 그 역할을 자처하시고 자기는 그냥 받쳐주겠다. 그리고 잘 나가는 친구들로 이자성, 정청, 중구 이쪽은 젊은 친구들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추천된 게 황정민 형님. 그래서 황정민 형님이 이제 뭐 정청이었냐? 그거 하고 이자성으로 이정재 씨가 들어오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강 과장이었구나. 그렇게 바뀌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폭들도 잘 나가는 그러니까 거의 뭐 대기업이 되어가는 조폭들이니까 정장 입읍시다. 근데 정장도 조폭 정장 말고 명품 정장 입읍시다 해서 정장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협찬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옷도 좋은 걸로 이렇게 맞춰 입고 해서 그 우리가 아는 그 신세계 때깔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 레이디 두아도 명품 백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하신 신혜선 씨가 저는 뭐 예전부터 연기 잘하셔서 좋아하지만 신혜선 씨가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고 뭐 자주 말씀드렸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데 근데 이번에 참 잘 어울리는 역할 하셨고 연기도 잘하셨고 그리고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 몸매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여자분들이 바라는 몸매 쪽으로 기본적으로 엄청 마르고 키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비율이 좋으시고 그리고 골반이 좀 있으세요. 요럴 때 이제 소위 이제 여자분들이 원하는 그 핏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재밌지만 그런 눈 호강이 좀 된다. 우리가 신세계에서 멋진 남자들 봤던 것처럼. 신혜선 씨 연기 잘합니다. 진짜 말랐더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 다 말랐지만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마른 게. 정장은 그냥 사기임. 타짜2의 탑도 개간지. 저도 타짜2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타짜1 때문에 평가를 좀 박하게 받는 게 좀 아쉬운데 코니야 나 찬밥에 라면 하나만 뭐 이런 명대사 거기도 꽤 많이 나왔고 난 뒤태가 예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머시기에 뭐 빤스 안에 화투장 들어있다는 거에 뭐 제 손모가지와 뭐 그런 것도 있고 곽도원 씨 악역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아귀가 약간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전 탑씨 연기도 괜찮게 봤었고 타짜2에서
타짜 3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욕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박정민 배우 욕을 많이 했는데 박정민 배우를 욕한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개끼라는 거죠. 그 병신 새끼는 친구 동료들 팔아서 떡 한 번 친 새끼가 뭘 씨발 잘났다고 영웅 등장하는 것처럼 무슨 갈리오처럼 등장해서 자기가 이 일을 다 끝낼 것처럼 막 염 떠는 게 X같잖아. 아니, 탑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탑은 신세경 지키려고 막 지손 찍고 씨발 돈 불태우고 막 다 했어. 걔는 주변 사람들한테 돈 다 챙겨주고. 근데 그 3편에 박정민 그 병신 새끼는 마돈나랑 떡 한 번 치려고 자기 동료를 다 팔아넘긴 거 아니야, 미친 새끼가. 그래가지고 광수 다리 잘리고 씨발. 전 박정민 배우는 되게 좋아하죠. 그 박정민 배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가 진짜 X같다고. 우리나라 영화 통틀어서 거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손에 꼽을 겁니다. 그 새끼는 진짜.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보다 좀 낫긴 한데 돈에서 류준열도 존나 싫어해요. 아니 그 씨발 새끼는 유지태한테 정보 받아가지고 그 단기간에 수십억 벌면서 이렇게 해놓고 막 사람들 이제 뭐 잘못되는 것 좀 보이니까 갑자기 정의의 사도로 돌변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예전에 그 뭐냐 이것도 타짜에 나오는 거잖아요. 타짜에서 이동희가 탑한테 하는 얘기죠. 너는 네가 화투판에서 기술 써가지고 작살낸 집안이 몇 갠데 네가 피해 당한 걸로 할 떠냐 약간 이런 얘기였잖아. 비슷하죠. 그 씨발 자기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개작살난 집구석이 몇 집일 거며 거기서 자살한 사람이 솔직히 안 나왔겠습니까? 거기서 조작을 했는데. 근데 그런 일에 가담해서 그 짧은 시간에 수십억을 번 새끼가 정작 자기 목숨이 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우리 그래도 증권맨이잖아요 이러면서 막 씨발 막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행세하는 게 존나 X 같은 거지. 난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면 그냥 악인이면 덜 밉죠. 근데 나쁜 새끼인데 착한 척 하는 게 싫은 거죠. 이게 투사일 수 있어요. 제가 나쁜 새끼인데 정의로운 척하는 새끼라 투사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훨씬 꼴보기 싫죠. 그래서 제가 베테랑 1편도 저번에 흑자 명화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 보겠다고 끈 거예요. 못 보겠어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별 생각 안 하고 봤는데 그 베테랑 1에서 황정민 아저씨가 맡은 그 배역의 그 경찰이 지금 생각해 보잖아. 다시 보지는 못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처음에 갑자기 두드러 패면서 범인들을 잡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인들이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미 일이 다 일단락 됐잖아. 체포되고 다 했잖아. 근데 경찰이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 음주운전 아저씨가 무릎 꿇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하지 마이씨 하고 쳐다보더니 갑자기 뭐 자기 이마에 뭐 피 살짝 내더니 막 이제 뭐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존나 패잖아. 뭐 씨발 그냥 폭력 경찰이잖아 그거는. 미친 새끼냐고. 아니 그러고 그 재벌이랑 술 처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럽게 노는 걸 보더니 갑자기 뭐 법은 어기지 말고 삽시다 막 이런. 지가 뭔데 거기서 그런 소리를 쳐하고 있어. 사회성 떨어지는 새끼가. 아니 재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없는 뭐 그런 뭐 급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는 원래 이렇게 노는 새끼들이고 내가 거기 게스트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더럽게 놀고 있었잖아. 막 여자 가슴에 얼음 넣고 뭐 팔씨름 하는데 뭐 담뱃불로 지지고 막 이러고. 근데 거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거기 있는 새끼들 어차피 전부 그 떼오 새끼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 콩고물이 막 수억씩 되니까 돈 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그런 자리에 지가 가놓고 조태호 씨 근데 우리 법은 어기고 살지 맙시다 뭐 이런다든지 뭐 재벌은 좀 다르게 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재벌 이렇게 놀아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씬이 있잖아요. 뭐 그때는 재밌게 봤는데 지금 다시 보면 아니 그 새끼는 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냐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재벌들 이미지를 그렇게 자꾸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좀 그렇고 옛날에나 재벌 악마화 시키고 부자는 나쁘고 냉혈한 걸로 나오게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은 순진해서 순수해서 너무 착해 빠져서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나오고 이거 이제 아니잖아 2020년대인데. 그래서 베테랑 1은 이제 오글거려서 진짜 못 봐요. 그거랑 황정민 와이프가 이게 받고 안 받았지만 황정민 사무실 가서 동료들 앞에서 개질 떠는 거. 그 장면은 예전에 봤을 때도 오글거려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경찰서가 씨발 안방이냐고. 거기서 무슨 부부싸움을 처하고 있냐고. 부부싸움 하는 내용도 야 뭐 황정민이 내가 너랑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뭐 호의호식하게는 못 해줘도 뭐 쪽팔리진 않게 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막 이러면서 뭐 가서 뭐 백을 주는데 나 좀 흔들리더라 이러면서 막 눈물 글썽하더니 옆에 있는 경찰들은 막 다들 막 그 형수님이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러고 이게 씨 맞냐? 뭐 경찰서가 뭐 어디 놀이터야? 안방이야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저기 누구지? 하정우 배우가 좀 매너리즘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하정우 배우를 좀 추억하는 게 내가 돈 달라 그랬어? 빨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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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해달라 그랬어?
네가 해준다며 씨발려나 이러면서 이제 여자를 존나 팼잖아.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봐. 하정우 씨도 그때는 탑스타 아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스타라고 탑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남자 배우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자 패는 역할 한 사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어요? 뭐 물론 제가 막 모든 영화 드라마 다 보지는 않고 뭐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죠. 근데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어요. 유승범이 누구 팼는데? 나의 아저씨 장기용이 있는데 장기용 씨도 이제 그때는 당연히 스타가 아니었고 악인에서 이광수가 공승현 차로 밀어버리긴 함. 그것도 이제 뭐 차로 밀긴 했죠. 더글로리 전재준도 뭐 당연하지만 그때는 뭐 거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를 때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괜히 선민의식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배우분들 하는 꼬라지만 봐도 뭐 물론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있고 소속사에 들어가고 소속사가 정해주는 뭐 이런저런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모를까요? 뭐 다 알죠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미지, 선한 이미지, CF를 찍을 수 있는 이미지, 특히 이제 여초 무리들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 역할을 안 하죠 이제. 소위 이제 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막 이렇게 뭐 정의롭고 막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재훈 씨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막 정의로운 역할만 좋게 막 하시고, 보통 스타의 길을 걷다가 배우로 가는 쪽이 옛날엔 많았잖아요. 이정재 씨, 뭐 정우성 씨, 장동건 씨 다 그쪽이에요. 원빈 씨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노력은 하셨죠. 원래 처음에는 스타로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고 다 스타로 시작하죠. 탤런트라고 불리던 그걸로. 그래서 좋은 역할, 선한 역할, 정의로운 역할, 어디 실장님, 회장님, 사장님 이런 거 CF 많이 찍고 하다가 연기자로서 이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생기죠.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시면서 악당 역할도 하고 쓰레기 역할도 하고 뭐 전두광이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잘 나가는 배우분들 보세요. 반대라니까요.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명이었다가 뜨고 나면은 이제 막 정의로운 역할 같은 거 존나게 하면서 CF 존나 찍고 광고 존나 찍고 드라마 한 편 찍을 때 막 편당 수천만 원씩 받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선민의식으로 안 봐요? 그래 제가 그 최민식 형님도 비판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전 최민식 배우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데 여자는 비판 안 해요. 남자 배우들한테만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여자를 다르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연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똑같이 대하지를 않으면서 무슨 평등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선제업고 티어 그 여배우분도 저도 뭐 당연하지만 그 위얼라이 그거 있잖아. 그 드라마에서 처음 보고 와 이거 뭐 대단한 친구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여초픽 되더니 그냥 허구한 날 찍는 게 뭐 평범한데 뭐 사실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누구나 막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막 키는 기본적으로 한 187 정도 되는 그런 되게 잘생긴 남자 배우가 점점 빠져들어서 좋아 죽는 막 그런 거만 지금 몇 개째 계속 찍고 있던데, 거의 뭐 공장장처럼 거의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요즘 배우분들이 배우처럼 안 하고 싶어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신혜선 배우라든지 아까 그 나왔던 그 누구냐 뭐 아무튼 파묘 그 배우라든지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신혜선 씨는 뭐 사이코패스 할마도 했고 이번에도 뭐 소시오패스라고 봐야겠죠. 소시오패스 미친년도 하고, 뭐 김고은 씨도 머리 빡빡 밀고 막 미친하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철인왕후는 사실 오글거려서 못 보긴 했습니다. 김고은 장기파리로 나왔던 게 김혜수 씨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빌리 아일리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거 보고 거의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제 유익남 통해서 알게 됐고요. 유익남 아저씨 요새 폼 좋더라고요. 유익남 아저씨가 이제 알려줘서 빌리 아일리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가랭이의 굴곡 같은 게 적나라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레깅스 같은 걸 입고 무대를 하면서 이런 거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운동을 하고 이러시길래 그냥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상을 타고 수상소감을 하러 나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선민의식이 역겨울 정도는 아닌 게 상 타러 나가면 그래도 뭐 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근데 빌리 아일리시는 나가서 훔친 나라에서 불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주민분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 사람들 걸 빼앗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불법이 있을 수 있나요?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씨부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아 그래요? 하면서 빌리 아일리 집을 찾아갔어요. 빌리 아일리시 집을 찾아가서 아 여기 뭐 불법이라는 게 없고 니 꺼낼 게 없으면 저도 빌리 아일리시님 집에서 좀 지내겠습니다. 짐도 싸왔습니다 하고 이제 초인종도 누르고 했는데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진짜 역한 거예요. 그냥 존나 깨어있는 척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예술만 해서 기본적인 대가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깡깡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흑자도 깡깡이지만 연예인들 중에서 진짜 예술성이 좀 높은 분들 중에서는 막 노래만 하거나 뭐 연기만 하거나 뭐 이렇게 운동만 하거나 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깡깡인데 뭔 잘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척은 하고 싶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이러니까 뭐 되도 않는 망상 짓거린 다음에 그 파급력 때문에 막 범죄도 막 일어나. 그리고 막상 자기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내 집 문을 왜 열어줘야 되는데. 본인은 씨발 막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막 미국 전역에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콘서트 할 때 전세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럴병 떨면서 뭐 무슨 자기는 부를 축적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주윤발 아저씨처럼 평생 번 돈 다 기부해버려. 주윤발 아저씨 기부한 돈이 뭐 조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카더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재산이 없대. 버스 타고 다니고 그 집도 엄청 조그만 막 이런 데서 살더라고요. 약간 그 뭐냐 LH 주택 뭐 이런 데 같은데. 그리고 아니면 뭐 빌 게이츠처럼 그 해서웨이 그 아저씨처럼 뭐 돈이 많긴 하지만 막 진짜 조 단위로 막 기부를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노래 잘해서 돈 존나게 벌고 나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네 거 내 거가 있을까요? 어차피 침략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지랄하면서 집 담은 3m예요. 보지도 못해. 점프해도 보이지도 않아. 르브론 제임스가 점프해도 앞에 안 보여요.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우성 씨는 양반이라니까 진짜. 정우성 아저씨는 그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좀 문제가 많이 되긴 했지만 뭐 그래놓고 이제 본인은 난민을 만들 뻔한 걸로 오해받지만 사실 난민은 아니잖아 솔직히. 억가가 좀 있잖아요. 정우성 아저씨가 설마 자기 핏줄인데 뭐 난민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주겠다 이거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아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난민을 받아줘야 하지만 자기 집 근처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이제 NBA 얘기 나왔으니까 스테판 커리가 전 좋아합니다. 오해 없으시게. 저는 룹갈통 스테판 커리 다 좋아해요. 듀란트만 좀 싫어하고. 스테판 커리도 민주주의적인 운동을 좀 많이 하셨죠. 언급도 많이 하고. 똑같이 BLM 운동 같은 거 앞장서서 하던 룹갈통 같은 경우에는 프리 홍콩 이런 거 절대 얘기 못 하죠. 티벳에게 자유를 뭐 이런 얘기 죽어도 못 하잖아. 그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교육을 못 받으셨네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썽을 낸다든지. 스테판 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소득층을 막 도와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해놓고 자기 집 주변에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거 뭐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냥 착한 척인 거야 사실. 자기한테 유리한 쪽, 자기한테 이득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것 뿐이지. 선민의식이죠. 빌리 노래 진짜 좋은데 듣지 말까? 하지만 흑자도 보니까 슬쩍 넘어갈까? 빌린 사과했어? 난 했어. 난 적어도 스미마생 내가 미쳤었다. 내가 재수없었다. 병신이었다. 미안하다. 앞으로 노력할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 번 했잖아. 앞으로도 할 거고. 빌리는 이거 사과했어? 안 할걸? 조던은 그런 거 없긴 했을걸. 정치적 발언. 조던은 그게 없어서 비판받죠. 그러니까 흑인들의 영웅인데 BLM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고 최근에는 이제 아동 추문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지금 미국이 있어서 네가 돈을 쓸어 담는 거임.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한 거긴 한데 그 스님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여자도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부자들 목매달아서 돈 뺏고 막 이러는데 부자들 돈 뺏어서 저도 해외 여행 다니면서 글 쓰고 싶은데 회사 가기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했던 그 사람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줘서 만든 길을 다니고 부자들이 세금을 내줘서 싼 가격에 병원을 다니고 부자들이 세금을 내줘서 지하철 버스 같은 걸 싸게 돈 내고 탈 수 있는데 씨발 그런 건 또 생각 안 하잖아요. 빌리 홈스쿨링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얘네들 특이 얘네들은 사과를 안 합니다.
저 이제 예전에 하도 궁금해서 찾아본 적도 있어요. 얘들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지. 저는 이제 릅갈통 때문에 찾아본 거긴 한데, 저는 릅갈통의 팬이지만 옛날에는 빅팬이었고 요즘엔 조금 팬이고, 예전에 한창 마이애미 때 좋아할 때 그때 이제 릅갈통의 기행이 정말 많았거든요. 역주행 사건도 있었고, 역주행 사건이 뭐냐, 길이 한쪽만 똑같이 막혔어요. 반대편은 좀 뚫려 있고 차가 이제 빽빽해. 이때 이제 오프였던 경찰관이 르브론 제임스를 알아보고, 혹시 우리가 저기 뭐라고 했는지 뭐 가이드 좀 해줄까요? 해준 거야. 그 원래 경찰들이 알바로 할 수 있대요. 미국은 우리랑 다르대. 경찰들이 본인이 쉬는 시간에 비번인 날 보디가드라든지 어디 경호 업무 같은 거를 알바로 많이 한대요 원래. 그래서 그 경찰이 자기 경찰인데 지금 B번이다, 우리가 좀 가이드 좀 해줄까 해서 륵발통이 오키오키 해서, 반대편 차선은 차가 별로 없었잖아. 거기 한 차선을 역주행으로 간 거예요. 그 비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르브론이 이제 특별한 대우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새끼라 그걸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새끼는 진짜 지가 천룡인인 줄 안다. 그리고 그때 뭐 당연하지만 빅3 뭉치고 나서 not 6, not 7, not 8 영질할 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쉬고 싶을 때 감독이 교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벤치에 와서 앉아버려가지고 감독이 화들짝 놀라서 작전 타임 부르고 교체 사인을 후에 낸다든지, 이런 똑같은 짓은 사실 릅갈통밖에 안 하긴 했어요. 릅갈통은 옛날엔 진짜 천룡인 맞았습니다. 지금 좀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 일단 욕을 먹든 용서를 받든 말든 일단 사과는 하긴 하잖아, 유명한 사람이면. 릅갈통은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 근데 미국은 원래 사과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잔잔바리 같은 일 있잖아요. 뭐 발을 밟았어, 어깨가 부딪혔어, 마벳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내 잘못이야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신중하게 하고 빈도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책임 문제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일상에서는 되게 잘하고 공식적으로는 되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리얼월드 발언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 왜냐면 그게 자기 안티들한테 한 얘기니까.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 경기 파이널을 우승한 다음에 아무도 자기한테 지랄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마이크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내 유전자는 우월하다, 마이클 조던보다 내 유전자가 더 좋아, 내 유전자를 받고 싶은 여자들은 다들 이리 와라, 나눠줄게, 막 이러면서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거기 3층에서 보고 있는 거지 새끼들, 내가 우승하는 거 봤지? 막 이제 했으면 걔 병신 미친 새끼겠죠. 근데 릅갈통이 리얼월드 발언을 한 건 나의 실패를 고대하는 새끼들아 라고 시작하거든요. 자기 안티들한테 겨냥해서 한 말이라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빌리 아일리시 뿐만이 아니고 헐리우드 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발언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멋진 분들도 많이 있죠. 덴젤 워싱턴 같은 사람들, 뭐 톰 행크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멋있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신념을 가졌다는데 뭐 남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 근데 소위 이제 골벽고 이상한 얘기고 사실 신념이 아니라 그냥 망상 같은 건데 책임감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그렇긴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약간 그런 쪽이죠. 예. 톰 크루즈는 좀 조용한 편이네요. 톰 크루즈는 좀 반대죠. 그때 그 코로나 때도 어떤 스텝 하나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자기는 안 쓸 건데 막 이러고 오히려 자랑하듯이 돌아다녀서, 톰 크루즈가 잘 안 그러는데 거기 뛰어가서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 때문에 이 현장에서 코로나가 퍼지면 네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새끼냐, 마스크 당장 써라 씨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했다고 하죠. 되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스텝이 녹음해서 올렸대 그걸. 저는 이런 얘기는 너무 자주 드리긴 하지만 어디 뭐 식당, 카페, 알바인데 자신의 신념을 카페나 알바에서 이렇게 투영시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많이 없긴 하지만 미국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차려서 하면 되잖아요. 지가 차려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가 차려서 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면 상관이 없는데, 알바인데 자기 식당이 자기 카페가 아닌데 그 짓을 떠니까. 연봉 600억을 받지만 신념 때문에 백신 안 맞은 어떤 농구 선수가 떠오르네요. 저도 만약에 어빙이 연봉을 반납하거나 기부를 했다면 오히려 멋있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경기를 뛸 수 없음. NBA에서 오다가 내려왔어요. 난 백신 안 맞을 거다. 내 신념이 있다. 백신 안 맞으니까 경기를 못 뛰어? 경기는 못 뛰지만 연봉 600억은 다 받아야겠어.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갈통이도 맞았어요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인정이죠. 본인이 신념대로 해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뭐 남한테 피해 끼친 게 아니잖아. 그 부분은 의사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니 나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본인이 죽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뭘 믿든 관심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많이 믿고 있다면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을 뭐 이렇게 반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근데 톰 크루즈가 영화를 멋있게 찍고 어디 시상식 어디 인터뷰 무대 인사 같은 데 나와서 갑자기 사이언톨로지 종이 같은 걸 나눠주면서 사이언톨로지 믿으십시오. 사이언톨로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톰 크루즈가 싫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지 혼자 믿잖아. 그리고 지 혼자 11조 내로 다니는 거잖아 그냥. 본인이 그 진짜로 난독증이 있어서 배우가 될 수 없었을 상황에서 그 종교의 힘으로 난독증을 이겨내고 배우가 된 거고 하니까 쥐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문제는 남한테 강요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기랑 똑같지 않은 사람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구마유시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뭐 이적했지만 지금도 좋아하는데 구마유시 선수도 조금 이랬던 순간이 어디서 우승하면은 맨날 뭐 무슨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야. 본인이 뭐 교회를 믿고 당연히 자기 자유죠.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지도 않고 제가 자기 마음이죠.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뭐 절을 다니든 자기 마음인데 그 같은 팀원들끼리 열심히 노력하고 코치님들, 감독님, 그다음에 뭐 후원사들 혹은 뭐 T1의 뭐 스태프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이제 우승을 일궈내는데 그 와중에 맨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 이게 난 좀 별로긴 해요. 흑자형이나 우리 세대는 무교가 훨씬 많대요. 아마 기독교 많이 사라질 듯 다음 세대는. 알 수 없는 게 사이비 종교인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원래 엄청 사라지는 추세였대요. 마찬가지로 제 세대나 뭐 지금의 30대 뭐 2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대 때는 사이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무당이나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오히려 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없어지다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해요. 형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졸인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뜨끔하긴 한데 저는 정보 전달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어떤 채널 보는지 공유 좀. 이제 그 채널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빌리 아일리시 훔친 땅에 불법은 없다. 본인이 훔친 땅에 세워진 법 아래에서 얼마나 감사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이제 요거에 이제 천국 편이 아니라 지옥 편이 뭐냐면 예전에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옛날입니다. 어떤 금수저 딸이 이쪽을 이제 심취를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돼. 부를 나눠야 돼. 계속 이렇게 부가 고착화되면 안 돼. 세습되면 안 돼. 여기에 빠진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매우 반대를 했지만 그런 운동을 하러 다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내가 누리는 이것들도 내 게 아니다. 내 거여선 안 된다. 이걸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집에다가 노숙자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되고 여기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 마음껏 먹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베풀었고 노숙자들에게 집단 강 및 살 당했습니다. 그분 좀 안타깝죠. 너무 순수한 사람이라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찐이죠. 빌리 아일리시는 집 대문도 안 열잖아요. 아니 현관문 말고 대문도 안 열어요 얘는.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 걸 나누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건 좀 슬프지. 진짜로 나누다가 그런 건데. 정우성 형님도 사실 대문 안 열잖아. 난민들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걸. 진짜 대부분 뭐라고 안 했을걸. 우성이 형님이 내가 또 난민 교육해야 돼? 이러고 본인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다음에 진짜 대문을 열어놓고 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노크하시면 문을 열고 배고프신 분들께는 음식을 드릴 테고 제가 여력이 닿으면 방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짜 사셨으면 정우성 형님한테 누가 난민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찐이죠. 근데 실제로는 매우 폐쇄적인 집에서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아다니지도 않는 부자 동네에 사시면서 인플루언서들을 집에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느라 그러시기가 좀 어려웠죠. 주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터뜨리시고 뭐 이러느라 부도 많이 쌓으시고. 아니 난민들을 집에 데려오면 인플루언서를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임신을 시키는 게 힘드니까 그것도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난민들 다 쫓아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이 없어 미국은.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긴 한데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남미 쪽에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난민을 옛날부터 이미 받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도 세터민 받는 걸로, 그래서 난민 받은 걸로 카운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가벼운 거 하나 넘어가 봅시다. 요거를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박코치라는 채널에 나온 거고, 미국 맞선 프로그램입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네요. 너 몇 살이야? 나 33살이요. 왜요? 그냥 좀 더 어릴 줄 알았어. 한 29 정도일 줄 알았어. 그럼 님은 몇 살인데요? What? 몇 살이신데요? Are you serious? 지금 여자 나이 묻는 게 맞아? 여자한테 나이 묻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되게 예의 없어. Not attitude. 저한테도 나이 물어봤잖아요. 너 진짜 무례하구나. 너 지금 이거 사생활 침해야. 내가 너 고소할 수 있어. I sue you. 그리고 우리는 아직 나이를 물어볼 사이도 아니야. 근데 님은 제 나이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서로를 알아갑니까? 우리가 굳이 서로 알아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님은 제 나이 왜 물어봤는데요? 네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돈은 있나? 연봉은 얼만가? 인생이 어디쯤에 있나? 집은 있는 사람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저도 질문을 좀 바꿀게요. 당신의 출산 가능 기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 출산 가능 기간? Are you crazy? You crazy boy? 저도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당신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았는지 많이 남았는지 알고 싶은데요. Are you crazy boy? 그럼 좀 난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하면서 뭐라 하잖아. 똑같아. 그냥 선진국 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엔 카렌이 있다. 근데 미국은 진짜 버거운 게, 저 아까도 쇼츠 하나 봤는데 주차장이에요. 공용 주차장인데 존나 넓어. 미국이니까 뭐 그냥 대충 뭐 차를 한 50대씩 막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야. 차가 거의 없는 거야. 50대쯤 주차할 수 있는 허 벌판인데 차가 한 4대 5대 주차돼 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가서 주차를 하는데 저기서 어떤 아줌마가 Wait a minute, wait a minut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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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a minute 이러면서 뒤뚱뒤뚱 뛰어와.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애매해. 경보 기준으로 반칙은 아닌 것 같긴 해. 두 발이 동시에 뜨진 않았어. 그분이 오더니 막 차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주차하면 안 된대. 왜요? 이러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 주차하면 안 된대. 빨리 차를 빼래. 누구신데요? 빨리 차 빼라고 이러면서 차를 막 계속 두드리고 병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1호선에 결계가 쳐져 있어서 밖에 잘 못 나가시잖아요. 그 자르반 84세라든지 단소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결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1호선 결계에 갇혀가지고. 근데 미국의 카렌들은 진짜 저녁에 다 있더라고. 근데 왜 카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약간 뭐 김지영 약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난 좀 무섭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럼 막 아픈 사람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게. 그 막 우리 집에서 갑자기 막 충전 꼽아서 충전하고 있는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니까 곧 있으면 끝나 걱정하지 마. 라고 있고. 김여사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특이 상대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oh my god, don't hit me, 막 이러면서 갑자기 112 신고해요. 자기를 뭐 차로 쳤다면서. 그 택배 빌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택배 훔쳐가는 분들이 있지만 택배 빌런한테 걸리면, 택배 카렌 걸리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와서 내 거 택배를 좀 들고 가고 있어. 그래서 문을 열고 excuse me 이러니까 이러고 그냥 가. 내 택배를 여전히 들고 따라가서 제 택배 왜 가져가세요? 마이 택배. 그 택배를 상자를 뺏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no 하더니 혼자서 자빠지다니 와 이러더니 112 신고한다니까. 어떡할 거야 그거 진짜. 진짜 귀신 들렸어 그거. It's my package. 미안하다 영어를 몰라가지고.